공여장 21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그런 장입니다. 지혜와, 즉 지와 어리석음, 그 우, 이것의 조화, 이것을 공자는 칭찬했던 그런 장입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란 우리나라 대부 영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무자가 우리나라 문공과 성공 두 임금 밑에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문공 때는 도가 있던 시절, 즉 법치 질서가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공 때는 도가 행해졌기 때문에 영무자는 별로 사람들에게서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고, 즉 그는 슬기롭게 모든 일을 임금의 업적으로 들리면서 자기의 업적을 숨기는 그러한 일을 했으며, 또 성공 때는 도가 행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영무자는 어리석은 척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숨어서 진심으로 임금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잘 보존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할 때 자기를 숨어서 숨기는 이러한 그 어리석음, 이것은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현 세대와도 일치되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21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영자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아주 옛날 사람 이름이어서 영무자, 이 영무자는 방은 나라라고 그랬죠. 스테이트. 방에 도가 있을 때는 즉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영무자라는 사람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슬기롭게 아는 체하고, 아무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척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어리석다 한 이 부분을 심지어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운동에서 사직하고 벼슬자리에 올라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무자라는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지나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주자 집주를 따르면서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운 척했고, 지혜로워서 행동을 했고,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척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하는 것은 가급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아는 척은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지혜롭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그가 어리숙한 채 하는 것은 감히 흉내낼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아주 많기 때문에 현대의 입장에서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와 우는
실제 지능이 높고 낮음 이런 게 아닙니다. 때에 맞게 지 이때는 드러내고 우 이때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영무자라는 사람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게 처신을 했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듯이 처신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의 지혜로움, 그가 지혜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가 어리숙한 채 하는 것, 이거는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영무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이고 성은 영이고 이름은 유지요. 그래서 시호가 무니까 무장이 나왔습니다. 그래 무. 성은 영이니까 영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라의 도가 있으면 아는 체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는 체하고 나가서 현실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은 어리석은 척하고 어리석은 척하면서 물러나 은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사 사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무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문공과 성공 양시대, 즉 이 도가 있을 때 문공, 도가 없을 때 성공, 양시대에 모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도가 없을 때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은퇴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하는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 그가 영리하다, 그가 뭘 안다 이런 측면은 가급 누구도 따라할 수 있다. 응? 그러나 어리석은 척한다. 어리석은 척하면서 하는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지와 우는 실제 지능이 높고 낮은 그런 게 아니죠. 때에 따라서 드러내고 지 이때는 드러내고 우 이때는 감추는 요걸 얘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대의 모습과 관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우는 단순한 그런 단순한 무식, 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절대된 감춤, 은지를 의미하죠. 감춰진 지혜. 이걸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공과 무공 모두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문공 때는 도가 행해졌으므로 별로 나타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슬기롭게 모든 공을 왕에게 돌렸고 성공 때는 도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어리석게도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을 진심간력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 보존했는데, 이 도로 집주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것은 좌전을 바탕으로 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맞는 얘기입니다. 이 좌전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공구명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집주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영모자 노지현씨냐, 영모자라는 사람은 노나라의 현명한 신하다. 성공시에, 즉 나라가 혼란한 시절에도, 성공시에도 국난이 나라가 혼란할 때도 붉은 거 퇴거하지 않고 오히려 충과 후로서, 충으로서 그 임금을 보좌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도한 나라에서도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논어집주에서는 영무자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와 우의 구별을 한 번만 보고 다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와 우의 개념은, 지라는 것은 알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고, 우는 어리석다, 모른다인데, 지는 성격이 나타내는 것, 현지, 드러내는 것이죠. 우는 은지, 숨기는 것, 지혜를 숨기는 것. 그래서 지는 사리분별하고 판단하고 처세의 지혜로서 지이지만, 우는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니까 철저하고 인내하고 자기 보존의 지혜로서 우. 그래서 평가는, 이 안다는 것은 누구라도 자기가 아는 체 할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우는 불가급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핵심 동목은 지는 총명을 의미하고, 우는 수졸, 어리석음을 유지하는 이 수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중심 개념인 수졸, 이 수졸은 바로, 이 졸이라는 것은 어리석음, 뭐 이런 서툼 이런 얘기인데, 공자의 문맥에서는 능력을 감춘다 이런 얘기예요. 즉 공예장 21장에서 망무도 칙우,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어리석은 듯이 조신하라.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듯이 조신하라.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듯이 조신하는 그 감춤의 깊이는, 감춘다는 거, 그거는 불가급이야. 아무거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일부러 옳은 척, 약한 척 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최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공예장 21장을 읽으면서, 저는 최근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보내온 어떤 정보를 보고, 즉 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건희 회장이 발언한 그런 내용을 보고 공예장 21장과 링크시켜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는데, 이거를 전해준 친구는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믿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 보내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21장을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은 바로 수졸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지식, 권력, 재산, 인맥, 건강 등 모든 것을, 모든 힘을 겉으로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무심하고 평온한 듯 겸허함으로써 감싸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라든가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시대의 변화를 무사히 견디는 장기적 생존력을 얻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공자가 말한 우중지혜,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속은 참된 지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다시 아까 얘기한 수졸,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수졸. 즉, 수졸이라는 것은 전략적 겸손. 즉, 세상을 드러내는 자는 소비되지만, 역사는 감추는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즉, 우중지혜라는 것은 우중지지는 감춰진 통찰력이죠. 겉으로는 단순하고 온화하고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상황을 읽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지혜가 진짜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요약해서 해석해 보면은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자입니다. 지시자입니다. 자, 때를 아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건희 회장은 세상을 읽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이는 지혜보다 지키는 지혜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공여장 22장은 공자는 56세부터 68세까지 약 12년 동안 다른 나라들을 주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른 나라를 떠돌 때 진나라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진나라를 공자는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진나라는 지리적으로 현 하남성 남쪽에 있는 이 진나라를 얘기했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요 진과 이 초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에, 이 두 나라 싸움에 진나라가 아주
큰 영향을 받아서 진나라가 법이 행해지지 않는 무법천지 시대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나라가 도를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즉, 요 진나라와 요 초나라 사이에서 전쟁통에 진나라가 무법천지인 것을 보고, 공자는 차라리 노나라는 문화전통이 빛나고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 젊은이들, 이 늙음악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은 이미 성숙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젊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것을 내비친 것이 바로 공예장 22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진,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 이 진나라에 두 번 방문했다고 그랬죠.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말했으니까 진나라에서 돌아가자,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있어요. 네? 같이 공자를 대동한 사람들과 같이 얘기했겠죠. 야, 우리 가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오당치 소자 광간, 오당, 우리무리라는 것은 바로 노나라의 자기 제자들이 무리들, 이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자기 고향, 자기 나라의 소자, 즉 자기 제자보다도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죠. 자기 나라의 어린 애들이, 즉 노나라의 청소년들이 광관, 요 광관은 이 장에서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은 미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허둥거리다, 또 거만하다, 경솔하다 이런 얘기고, 간은 간략하다, 질박하다, 꾸밈없이 순수하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기계가 지나치고 미친 듯이 지나치고, 거칠고 간략하며 절제가 없다. 그러니까 노나라의 젊은 새싹들이 바로 기계는 지나치나 거칠고 아주 절제가 없으므로 비연성장, 비연은 문화적으로 차별하게 빛난다 이런 얘기고, 성장은 아름답게 문양과 문체를 이루다. 이 장이 아름답게 문양과 문체를 이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가 소이제야, 불가 알지 못한다. 누가? 자기 나라의 청소년들이 알지 못한다. 소위, 어떻게, 이 제가 중요하죠. 제할지 모른다. 지는 대명사로서 바로, 이 비연 성장을 의미하죠. 비연 성장을 재단할지 모른다. 즉, 재량하고 활용할 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자께서 진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돌아가자.
돌아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이게 주어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당이 우리물이니까 우리나라, 노나라의 젊은이들. 기계는 넘치고 탄출하여, 기계는 넘친단 말이에요. 광적으로 넘치고 탄출하여서 문체가 빛나고 글도 잘 짓지만 그것은 바로 비현성장이죠. 비현성장을 바로 절제할 줄 모른다, 응용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니까 숨은 뜻은 이제 노나라로, 진나라에서 이제 노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조국의 새싹들을 가르쳐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68세에서 56세에서 68세까지 애국을 돌아다녔으니까 이때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공자가 이 진나라에 갔을 때는 미루어 보면은 이 당시 이 공자 나이 56세부터 68세 이 사이에 제자들이 각자 재능을 여기저기서 드러내서 기세가 아주 높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들의 재능, 이것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절제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광간, 핵심 단어죠. 이 단어는 많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즉, 기운은 있으나 절제가 없다. 비현성장은 문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다. 그 재능과 표현력이 뛰어남을 비유했죠. 그런데 이렇게 재능은 있으나 이것을 절제할 재단할 방법을 굳이 모른다. 그러니까 재능은 있으나 덕이 따르지 않으므로 위험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재능보다도 이 절제, 이것을 앞세웠죠. 공자는 젊은 제자들이 재능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그 재능이 예와 덕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비현성장, 능력은 있으나 이것을 다스릴 그런 어떤 그 도덕적 근거가 없는 점, 특히 이 이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죠. 자신의 재능과 또 감정을 도에 맞게 다듬는 능력, 즉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인격의 깊이를 결정하는 그런 그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광과 간, 요 두 개는 모두 기질, 성격,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본래 광은 미치다, 미칠 것 같아요. 거칠다. 또 다른 의미로는 패기 있고 또 의기 출중하다. 그러나 이 겉도는 기질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광은 바로 뜻은 크고 또 뜻은 크고 열정은 있지만 예절을 잃은 상태를 말하죠. 주자는 이것을 지대이불근이라고 봤어요. 이 광을 주자는 지대이불근, 즉 뜻은 크나 불근, 즉 상가함이 없다. 이것을 주자는 광으로 봤어요. 또 가는 사전적 뜻은 간략하다, 소탈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거침없고 무례함이 가깝다. 즉 이 문장에서 이 가는 지나치게 거칠고 단정치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소예이역만으로 봤어요. 예가 부족하고 그리고 경솔하다, 자만하기 쉽다, 경솔하다, 이렇게 주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가는 패기 있고 소탈하나 방자하고 거칠다, 즉 혈기 왕성하되 예와 철저는 부족한 젊은이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졸이 나오는데 이 수졸과 비교가 나오는데, 수졸과 이 절제의 수졸과 절제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건희 회장은 70년간 지킨 4가지 비밀로 첫째로 철저히 드러내지 말라고 뽑았습니다. 이는 곧 수절을 의미해요. 수절. 어리석은 듯 해라, 이런 말과 상통하죠. 따라서 공자의 부지소이제지, 이 공자의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은 있지만 자기 조절력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이런 능력은 있으나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건희 회장이 말한 드러내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는 경고와 정확히 겹치는 것입니다. 재능은 빛이고 절제는 그 빛을 감싸는 등불의 유리다. 절제 없는 재능은 타인을 태우고 절제된 재능은 세상을 비춘다. 아주 좋은 문장이죠.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드러내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는 경고와 정확히 겹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능, 이것은 빛이요, 재능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절제하는 것은 이 빛을 감싸는 등불의 유리입니다. 이러한 절제가 없는 재능은 타인을 태웁니다. 절제된 재능은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